신의 한 수가 40만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컸습니다. 정치 분야 40만 1위입니다, 여러분들. 예, KBS, MBC, SBS 종편들도 20만대에서 이제 고작 30만대 올라갔는데 신의 한 수가 40만을 돌파했습니다. 정규방송보다 종편보다 뛰어난 컨텐츠를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사랑하고 있다. 이런 증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신의 한 수는 50만, 100만 가는 유튜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는요, 먼저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팍팍. 그러네요. 추천과 좋아요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중요합니다. 추천이 중요합니다. 추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평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삼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떠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을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 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택을 철거해버렸습니다. 혹시 집 때려부시고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대한 정조준인데요. 자, 삼성 계열사의 임원의 주거지까지 포함해서 총 20여 곳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20여 곳. 하루에 20여 곳을 싹! 그것도 임원의 주거지까지 포함해서 막 뒤지는 거야. 막 뭐가 나올지 막 뒤지는 거야. 야, 이거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물론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잘못이었느냐는 앞으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이 어느 정도였느냐? 올해만 11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12월이니까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압수수색을 당하는 겁니다. 이러면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업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면 기업을 할 수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압수수색을 당한다. 기업 정보도 나가죠. 기업들의 직원들 사기가 막 떨어지겠죠. 이거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든 거죠. 예. 아, 이재용 부회장 힘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부터라도 대한민국 떠나고 싶겠네요. 저도 애국운동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힘들면 아우, 나 떠나야지. 참, 그래도 11번이나 당했지만 꿋꿋하게 버티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내용 또 한번 볼까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쌈바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죠. 설립은 2011년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사업 분야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위탁 생산, 예, CMO라고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2조 1322억 원. 이야, 대단하다. 예, 22조. 22억 원도 아니고. 생산 규모는요, CMO 업체 중에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뭐 엄청난데. 예,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예, 시작한 지 불과 7년 정도인데 이렇게 크게 성장을 시켰나? 삼성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바이오에 투자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 이거 뭐 세계적으로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죠. 예, 미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만도 11차례, 또 어제는 20여 곳이나 압수수색을 또 했다고 합니다. 임원 집까지. 아우, 이거 정말 치욕스러운데요. 더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는데 연평균 15%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2020년도까지 154억 달러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리고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는요, 2017년 2,410억 달러. 계속 늘어납니다. 예, 2020년에는 3년 만인데도 불구하고 3,140억 달러로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앞으로 스마트폰, 전자제품 안 해도
이 바이오 하나만 가지고도 회사를 유지하면서 세계적 기업으로서 계속 갈 수 있다. 대단합니다. 예. 요즘 반도체가 침체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바이오 시장에 대한 삼성의 투자와 발빠른 시장 전략이 통했나 봅니다. 삼성이 바이오 시장에 뛰어들 때는 아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유수 기업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것, 특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밀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외국에서 야, 너 나스닥에 상장해, 미국에 상장해갖고 더 크게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 보니까 싹수가 좋아, 싹수가 노란 게 아니야, 좋아, 계속 가야 돼, 한국에 있지 말고 세계적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야. 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말이죠, 삼바를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에 맞췄죠. 에이, 나스닥에 갔으면 아무 문제 없어, 끝난 거야. 그냥 돈 쫙쫙 벌어들이고 뭐 세계적 기업이 돼서 막 그냥 대우도 받고 대한민국도 살아나고 막 그런 건데,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이 삼바를 코스피에 상장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삼성은 애국심에 삼바를 코스피에 상장시키게 됩니다. 국제 기준에도 문제가 없고 삼바 국내 코스피에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죠. 국제 기준이니까. 그래서 삼바를, 삼성바이오를 코스피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와 정치권이 분식회계를 문제를 지적했고 결국 삼바의 주식 거래는 중지가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애국심에 의해서 그거를 코스피에 상장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나스닥에 상장시키려다가 정부가 요구하니까 그런 애국심을 발휘해서 국내에 상장시켰는데 그게 결국 발목을 잡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다 들여다볼까요? 자, 이번에 삼바에 대한 수사는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나 다름없어 보인다. 삼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맡고 있습니다. 특수 2부는 한동훈 검사가 맡고 있으면서요. 야, 이거 보세요. 박영수 특검팀의 핵심 인력이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검사가. 박영수.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게 바로 최순실 특검의 연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을 끝까지 압수수색하고 파헤치는 것이 아닌가. 정말 화납니다. 네.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말이죠. 외국에 나가도 되는데, 나스닥에 나가도 되는데 애국심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상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무슨 뇌물을 줘야 되죠? 오히려 오라고 했는데 무슨 뇌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냥 나가면 되는데, 더 훨씬 더 앞날이 창창한 시장이 있는데 국내에 상장했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특검은 이재용이 뇌물을 공유하고 그 대가로 삼바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시키려 했다. 야. 박근혜 정부가 정말 이런 좋은 기업은 국내에 상장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된다, 이런 참 애국심을 가지고 삼성과 정부가 함께 국내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돈을 줘야 되죠, 여기에? 이게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삼성이 화나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열받죠. 당연히 열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열받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서 상장하면 더 돈도 많이 벌고 대우도 받을 텐데 애국심 때문에 정부가 또 요구해서 들어와서 상장을 했더니만 압수수색을 올해만도 11차례, 어제는 20여 군데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니 열받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삼바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주식이니까 뭐 분식회계니 뭐니 막 어렵지만 사실을 들여다보면 삼성이 잘못한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열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떠나겠죠. 화나죠. 볼까요?
서울 한남동의 이재용 부회장의 자택입니다. 철거 전 모습인데요. 집을 부셔버렸어요. 집을 부셔버렸어요. 네. 네. 취득 연도는 93년도 9월이고요. 대지 면적은 467평, 그리고 연면적, 건면적이죠. 건면적은 174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18년도 11월 7일부로 건물 등기부에 등본을 멸시 등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예. 건물을 부셨습니다. 자, 한남동 건물 부신 모습 한번 볼까요? 와, 참 위치는 참 좋죠. 예. 막 포크레인으로 다 부셔버렸습니다. 물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 뭐 분명하겠지만 또 다른 해석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씨, 다 때려부셔. 예. 그리고 자꾸 뭐 도청하는 것 같고 말이지, 자꾸 들여다보는 것 같고 말이지, 더 꼼꼼하게 집을 지어서 보안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니면 부시고 나가는 거 아닌가? 부시고 나간다? 에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어쨌건 집을 부셔버렸습니다.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조금 더 증축을 하고 보안 시설을 더 강화할 거라고 하는데 굳이 저렇게 막 집을 확 허물어 버렸다는 거, 뭔가 좀 새로운 결심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뭐 새로운 결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집 막 청소하고, 네? 조금 인테리어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뿐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집을 때려부십니까? 돈이 어딨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한 게 아닌가, 과거로부터 절연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닌가. 외국에 나가서 하는데 가끔씩 대한민국에 오면 보안이 철저한 이런 새로워진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가끔씩 들어와서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하게 됩니다. 결국 삼성이 대한민국을 떠난다, 대한민국에 투자를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마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저만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지금이라도 삼성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중단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길, 기업이 활성화되는 길입니다. 기업인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언제 구속될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예. 경제 문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기사를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내용을 파악하고 신의 한 수에 올라온 김정호 교수님의 내용을 보시면 이 문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들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송 신의 한 수 동그란 구독 버튼 꼭 눌러